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가 이를 철회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최정점에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내용이라 하루 만에 말을 번복한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CDC는 오늘 공식 사이트에 게재돼 있던 코로나19 전염 경로 중 공기 감염 가능성에 대한 설명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CDC는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고 추가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로 감염되고 호흡 시 전염될 수 있다며 감염력이 강해 쉽게 확산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었습니다. CDC는 그동안 코로나19의 경우 사람과의 접촉이나 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분비된 침방울로 전염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경로 중 하루 만에 공기 감염 부분을 다시 삭제한 것입니다. 언론은 CDC의 이 같은 조치가 정치적 외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CDC 국장과 의료진과는 코로나19 위험성과 피해 등을 놓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는 주장과 백악관은 코로나 두려움 확산을 우려해 CDC에 외압을 가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진보 성향 언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압 가능성이 높다며 생명을 다루는 보건정책마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CDC 측의 공식 답변은 공기 감염에 대한 내용은 실수로 사이트에 게재됐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를 마친 후 지침을 다시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신임 대법관 인선 문제가 대선을 앞둔 미 정계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최고 사법기관의 보수와 진보 성향을 완전히 규정할 수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빠른 후임자 지명과 인준을,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 측은 차기 정부에 이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보 진영의 데모로 불려온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이 별세한 이후 후임 인준이 대선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연방 대법원에는 보수 성향 5명 그리고 긴즈버그 대법관을 포함한 진보 성향 4명의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한다면 보수 6대 진보 3으로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보수 쪽으로 더욱 기울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번 주 내로 차기 대법관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o I'm looking at 5, probably 4, but I'm looking at 5 very seriously. I'm going to make a decision on either Friday or Saturday. I will announce it either Friday or Saturday. 이를 두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 권력 행사라고 비난했습니다. And I believe voters are going to make it clear they'll not stand for this abuse of power. This constitutional abuse. 민주당 측도 과거 선례를 거론하며 공화당의 내로남불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4년 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차기 대법관을 임명하려 하자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이 불과 임기를 1년 앞둔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보수 성향의 신입 대법관이 지명됐는데 이제는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은 우편 투표 시행 등으로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만일 대선 결과에 따라 불복 소송이 벌어진다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될 수도 있어 공방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공관을 방문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온라인 영사 민원 예약제를 도입한 LA 총영사관이 예약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온라인 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들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 고충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사태 기간 민원실 방문에 소요되던 평균 시간은 사흘 이상. 전화로 예약을 한 뒤 정해진 시간에 맞춰 공관을 방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영사 민원 포털을 통한 온라인 예약제가 도입된 뒤 이 절차는 간소화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민원 방문을 예약하면 24시간 이내 방문이 가능합니다. 지난번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비회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직접 민원 예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한 5분, 10분 만에 금방 되더라고요. 오늘 월요일 아침 10시 타이밍에 이제 예약이 되던데. 문제는 온라인 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층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예약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민원인들의 이 같은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이번 주부터 시니어들을 위한 별도의 방문 시간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사전 예약 절차 없이 정해진 시간에만 방문하면 됩니다.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동안은 시니어분들은 예약 없이 오셔도 항상 바로 이제 민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주부터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동포 언론과 간담회를 가진 박경재 LA 총영사는 앞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서 사용되는 인종학 교과에 한인사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와 앤썸 블루크로스가 함께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식 도시락과 손 세정제,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행사는 오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올림픽과 카탈리나 인근 엠플라자 광장에서 열리며 앤썸 블루크로스 측은 당일 소외계층 대상 의료 서비스 정보도 제공합니다. 도시락은 당일 선착순 300명에게 제공되며 행사장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LA 카운티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밥캣 산불이 10만 에이커 이상을 태운 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산불은 현재 엔텔로프 밸리 푸틸 커뮤니티에서 주니퍼 힐스, 빅파인 지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택 주민들에게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밥캣 산불로 소실된 면적은 모두 10만 5천 에이커에 달하는데 아직 진화율은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역대로 LA 카운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은 지난 2009년 발생한 스테이션 산불로 당시 16만 에이커가 불에 타고 200채 넘는 건물들이 파손됐습니다. 한편 소방과 산림 당국은 이번 산불이 다음 달 30일 이전까지는 완전 진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개발한 메신저 앱 위챗의 미국 내 다운로드 금지를 결정한 연방 상무부 조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어제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연방지법 로럴 빌러 판사는 상무부의 위챗 금지 결정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챗과 함께 미국 내 사용이 금지된 틱톡도 워싱턴 소재 연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앞서 연방상무부는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며 틱톡과 위챗의 미국 내 다운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들의 대면 수업이 연기된 가운데 오늘 첫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헌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오늘부터 첫 원격 수업인 만큼 학습이나 평가가 제대로 될지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남은 시간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지 걱정입니다. 예정대로 3세부터 공립유치원생과 75학군이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초등학교는 오는 29일, 중고등학교들은 다음 달 1일 각각 순차적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의 업데이트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 학생 42%는 전면 원격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25학군과 26학군은 절반이 넘는 52%와 56%가 전면 원격 수업을 받을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이창헌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